야큐야큐 김영준입니다. 지난 겨울 사사키 로키는 포스팅 요구 파동을 일으킵니다. KBO 리그는 7시즌을 채워야 포스팅 신청 자격이 생기는 반면 일본은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언제 보내주느냐는 전적으로 구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요미우리나 소프트뱅크는 포스팅을 해주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야마모토가 7시즌, 이마나가가 8시즌을 뛴 후 요청했고 5시즌을 소화한 오타니도 일본 시리즈 우승 후 진출이었던 반면 사사키는 3시즌밖에 뛰지 않았고 통산 300이닝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양심 논란이 일게 됩니다. 이에 지바롯데 감독과 단장은 팀의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입단 당시 지바롯데 구단이 원하면 언제든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걸 사사키 측이 언론에 흘린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지바롯데는 실수를 인정하고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서는 입단 때부터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지바롯데 구단으로서는 그런 약속을 해주더라도 사사키가 선배들이 그래온 것처럼 팀에 확실한 기여를 하고 나서 포스팅을 요청할 걸로 생각했지만 사사키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사사키가 사하무라상은커녕 규정 이닝을 채운 적도 없는 상황에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구단이 약속을 한 건 맞기 때문에 구단의 잘못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NPB 선수들 중 가장 늦게 연봉 계약을 한 사사키는 동결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지바롯데가 2024 시즌 후 진출을 약속한 대신 사사키가 연봉을 동결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는 소문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밤 나이팅게일은 메이저리그 단장 중 몇몇은 사사키가 내년 시즌 다저스 입단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가 22세 시즌인 사사키는 올 시즌이 끝나고 진출하면 만 25세 이전 진출이기 때문에 국제 아마추어 선수로 분류됩니다. 메이저리그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 연봉부터 시작해야 하고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워야 FA가 됩니다. 오타니 역시 22세 시즌을 마치고 진출했지만 오타니는 엄청난 광고 수입 덕분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타니는 6년 동안 본인의 연봉 계좌에 한 번도 로그인을 하지 않는 사이 미즈하라 이페이에게 6년 동안 번 연봉의 75%를 털리게 됩니다. 이페이가 오타니의 연봉 계좌에서 처음으로 돈을 빼낸 2021년 11월 15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야구장 밖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오타니가 이페이라고 해야겠죠 라고 답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사사키 이야기로 돌아가서 당연히 사사키는 오타니만큼의 광고 수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로 가서 오타니와 함께 뛰면 오타니의 광고 수입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전일본 공수는 새로운 미주노선 모델로 오타니와 야마모토를 함께 계약했습니다. 사사키도 다저스에 입단하면 같이 광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는 지난 CBA를 통해 연봉 조정 자격이 없는 1-3년차 선수들에게 주는 보너스를 신설했고 연봉 조정 선수들의 몸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기만 한다면 최저 연봉부터 시작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올해 6년차 연봉으로 3,100만 달러를 받는 후안 소토는 FA가 되기 전에 번 돈이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사키의 올 시즌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4일 라쿠텐전에서 7이닝 7K 1자책으로 후투한 사사키는 첫 3경기 성적이 2승 1.89로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1회에 97마일0이 시즌 첫 피홈런으로 연결됩니다. 지난해 91이닝 1피홈런이었던 사사키가 첫 홈런을 내준 시점은 6월 18일이었습니다. 사사키는 9이닝당 탈삼진이 2022년에 12.0개, 지난해 13.4개에서 올해 10.9개로 줄었습니다. 더 눈에 띈 부분은 구속 저하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사사키는 99마일을 찍기도 했지만 최저 구속이 92마일까지 나오고 94마일에서 96마일 사이에서 형성되는 등 작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3경기에서 기록한 평균 95.9마일은 지난 시즌에 98.9마일과 비교하면 무려 3마일이 떨어졌습니다. 사사키의 구속 하락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늦게 계약한 선수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슬로 스타트입니다. 선수들은 개인 훈련을 한다고 해도 팀 훈련에 늦게 합류하면
페이스가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사사키가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준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랜더가 우리 시대의 금강 벌개가 된 건 타고난 신체적인 능력도 있지만 일찍부터 구속 조절을 시작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 시절의 벌랜더는 90마일 촉으로 시작해 100마일을 던지고 끝내는 투수였습니다. 실제로 사사키는 한 타석에서 92마일도 던지고 97마일도 던지며 포심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슬라이더의 비율을 대폭 늘려 투피치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자면 메이저리그 진출에 앞서 몸을 사리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완급 조절을 통해 성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사사키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2025년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한 자리를 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다저스는 3명의 일본인 선발 투수를 쓰는 최초의 일이 일어납니다. 다저스는 노모와 이시이가 같은 로테이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양키스는 토론토에 이틀 연속 패함으로써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양키스는 2점을 뒤진 9회 초에 1사 2삼루 동점 기회를 잡지만 트레비뇨의 땅볼로 한 점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로마노와 스완슨이 동시에 돌아온 토론토는 로마노가 진땀 세이브를 했습니다. 토론토는 옵션이 없는 미치 화이트를 DFA 했고 네이트 피어스는 옵션을 사용해 마이너로 내렸습니다. 선발 대결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4이닝 4볼넷 3실점 패전을 아는 로돈이 19.2이닝 11볼넷에 불안한 제구를 이어간 반면 제구 불안의 대명사였던 기쿠치는 6이닝 9K 1볼넷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기쿠치는 첫 등판 부진 후 3경기에서 17.1이닝 25K 2실점이라는 위력적인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7.2이닝을 소화한 기쿠치는 오늘도 포심 평균 구속이 96.0마일에 달했습니다. 최근 토론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자신의 선발 등판 때 팀이 승리하면 기쿠치가 꺼내서 동료들에게 대접하는 일본산 최고급 위스키입니다. 시애틀이 팀 옵션 사용을 거부하자 선수 옵션으로 남는 대신 3년 3,600만 달러 계약으로 토론토에 입단한 기쿠치는 시즌 후 FA 시장에 다시 나옵니다. 샌디에고는 미러키를 이틀 연속 꺾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한 김하성은 그 1안타가 사실상 결승 홈런이나 다름없는 1회 3런이었습니다. 1012경기에서 장타가 3개였던 김하성은 최근 8경기에서 장타가 5개고 최근 3경기에서 출루가 9번입니다. 이에 1012경기에서 0.612였던 OPS를 0.792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도 출첵을 한 마치이 유키는 승부처에서 게리 산체스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결정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20경기 중 11경기에 등판한 마치이는 10이닝 1자책입니다. 마치이는 타자당 평균 투구수가 3.44개로 혹사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6이닝 10K 1실점 역투에도 역전패를 당했던 마이애미는 라이언 웨더스가 6이닝 10K 1실점으로 투한 오늘은 불펜이 승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마이애미 불펜은 1세이브 6불론 6.01이었습니다. 2018년 전체 7순위 지명선수였지만 샌디에고에서 실망스러웠던 웨더스는 스위퍼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정우와 콤포토를 상대로 삼진 2개를 추가한 웨더스의 스위퍼는 현재 10타수 무피안타 9삼진입니다. 멜빈 감독은 좌한 웨더스를 맞아 이정우를 3번, 톰 머피를 5번에 기용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고 불펜 교체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3번 타자로 처음 출장한 이정우는 첫 타석 삼진에 이어 두 번째 타석에서는 타구 속도 100마일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날아갔고 세 번째 타석에서도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 두 번의 득점권 타석을 놓칩니다. 하지만 마지막 타석에서는 5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커브를 컨택해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율이 2할 오픈 7리인 이정우는 8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오타니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득점권 타율이 3할 1푼 5리로 같은
단기간 전체 타율보다 크게 높았던 오타니는 오늘도 3타수 무안타에 그침으로써 득점권 19타수 1안타가 됐습니다. 비득점권에서 2타수 2안타를 기록한 오타니는 득점권 성적을 빼면 타율이 3할 4푼 1리에서 4할 2푼 9리로 올라갑니다. 5타수 5안타 2타점의 배치는 타율 3할 8푼 8리, 출루율 4할 9푼, 장타율 0.700에 미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최현일은 트리플 A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난 더블 A 데뷔전에서 4.1이닝 7피안타 5실점에 그쳤던 최현일은 오늘 트리플 A 데뷔전에서는 4.2이닝 5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은 91.0마일이었습니다. 텍사스는 잭 라이터를 데뷔시키기로 했습니다. 2021년 전체 2순위 지명 선수이지만 그동안 마이너에서 너무 부진했던 라이터는 제구가 잡혀가는 모습이 지난 시즌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마이너 통산 기록이 9이닝당 5.3볼넷 11.33진이었지만 올해는 트리플 A 3경기에서 1.9볼넷 15.73진을 기록했습니다. 라이터는 모레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에서 마에다와 선발 대결을 합니다. 에인절스와 템파베이는 13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템파베이가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12안타였던 랜도는 5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쳤고 5타수 1안타 1볼넷의 트라웃은 11회 초 무사 만루에서 파플라이로 물러난 장면이 뼈아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